실상은 어때요? 한 1년 6개월 사업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나는 당연히 잘못된 말이고요. 저도 이제 재작년 동영상들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레드오션 된다. 이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일단 이 일의 문제점도 사실 많잖아요. 구매 대행의 뭐 한계나 문제점.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실상으로는 사실 뭐 혼자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낮으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직원들도 다 채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쵸. 아 뭐 제가 엄청 자세히 찾아봤으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못 알아보고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또 반했던 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막 어디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논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노트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근데 실상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말도 없이 일해야 되는 일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잘된 사람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일을 되게 쉽게 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진짜 힘든 부분을 이야기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건 디폴트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솔직히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전교 1등은 한 명이야. 서울대 가는 사람들도 몇 명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버 아니에요. 오늘은 옹꿈사 회원분이세요. 파워 등급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윤건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네. 20대 초중반 같지 않으세요? 그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5살입니다. 25살이요? 와, 진짜 완전 어리신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얼마나 또 비즈니스를 또 잘 해왔는지 또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리고 옹꿈사에서 파워 등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윤 대표님. 네. 와, 25살이시면요 98년생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3 때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래도 20세기 사람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쵸. 21세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MZ 세대시고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와, 그러면 이제 다 해결했네. 되게 잘생기셔서 아이돌 같으세요. 아닙니다. 네. 스트링님이 연예인이시죠? 난 족밥이지 뭐. 자,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 처음에는 중국 구매 대행을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일본 구매 대행이랑 미국 구매 대행 그리고 브랜딩 병행 수익까지 3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작년 9월에 이제 투트랙님 일본 구매 대행 강의 듣고 10월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구매 대행은 제가 따로 시장 조사랑 연구해서 따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브랜딩 병수 컨설팅 2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3가지를 좀 동시에 4가지 아니에요? 네. 중국, 미국, 일본. 네. 하고 있는 건 4가지고 이제 10월달에 동시에 시작한 게 3가지. 어쨌든 지금 현재는 4도류네요. 네, 4도류. 와. 직원도 있으세요? 네, 직원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 이제 출근하는 직원 2명 있고 재택근무하는 직원 2명 이렇게 총 5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원래는 평범하게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일단 과가 제가 전기공학과인데 저랑 이제 과가 너무 안 맞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알아본 다음에 이제서라도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막 PPT 2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발표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왜냐면은 이미 사범대학을 나왔던 것도 아니어서 자퇴한 다음에 이제 수능 봐서 재입학하거나 아니 교육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임용고시도 이제 한 번에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제가 30살에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좀 적당히 받고 졸업만 하라고 졸업만 하면은 회사에 뭐 취직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2학년 2학기 종강한 다음에 기념으로 외식을 갔거든요 부모님이랑. 그때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파트 들어가면은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 세금 다 떼면은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대 저는 그래도 한 300까지 아니어도 한 25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꿈에 부풀었구만. 이거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예, 네. 좀 잘 해야지 진짜 상위 진짜 1, 2% 정도나 그 정도 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고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생각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가 그 나름 4년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요즘 4년제 졸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네. 그래도 100만 원대 월급 받는 거는 그래도 도저히 좀 납득이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알아봤던 게 자영업 같은 거 알아봤었는데 보통 이제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이제 소자본으로 한 몇백만 원에서 몇천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었는데 그게 뭐 이제 요즘에 많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나 아니 뭐 요즘 자판기를 사가지고 막 설치해서 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 내가 알바를 한 3달만 해도 자판기 한 대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년 휴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하면은 뭔가 조그만 무인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몇 시간 뒤에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자마자 바로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고 사업자 등록증 바로 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4가지를 하고 있어요. 각각 매출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매출이 일단 중국 구매 대행이 가장 높은데요. 중국 구매 대행이 요즘에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 제가 작년 이후로 손을 거의 안 대서 한 100, 200 정도 많이 났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 500 정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브랜딩 병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월 말에 상품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6월 달부터 이제 판매를 제대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번 달에 3,500만 원치 판매했습니다. 1억 한 6천 정도 되는 거네요. 토탈 매출액. 네, 매출액 고객 다 결제 합치면. 금액 기준으로. 네네. 와, 대단하세요. 마진율은 어떻게 되세요? 중국 같은 경우? 마진율은 일단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마진은 35%를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교환 반품에 대한 로스나 아니면 또 제가 월 고정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이런 거 빼고 부가세까지 빼면은 한 20% 정도 20%? 네 남는 것 같고 브랜딩 병수는 이제 35%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마케팅 비용이 정확하게 잘 측정이 안 돼가지고 적어도 30%는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은 3,400만 원을 버는 사장님이시네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재고도 사고 네. 또 정산금도 묶이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이제 실질적인 마진이 맞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 봐야겠지만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월 3천 정도는 버신다는 거네요. 그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아니, 맞잖아요. 뭔가 네. 통장에 돈은 없고 자꾸 뭔가 아 원래 그래요. 정상금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네. 또 타입했던 것들도 또 다시 재고를 또 사야 그쵸. 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25살에 진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한다면 처음에 자본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저는 일단 일도 안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용돈만 부모님한테 한 달에 40만 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일을 딱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월 2일에 딱 부모님한테 용돈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딱 시작했을 때는 통장에 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억의 매출을 커버하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대출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신용카드는 어떻게 겨우겨우 만들어졌거든요. 그 카드 한도가 처음에 400만 원으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돌리다가 이제 또 매출이 또 느니까 또 이제 막히잖아요. 이제 또 그래가지고 막 대출은 못 받아가지고 그 보험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보험 같은 거 들면은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이잖아. 맞죠. 그걸로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받다가 그다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꾸준하게 늘어나니까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점점 이제 메꾸고 커버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요, 여러분. 4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시작은 못 해요.
네. 불가능해요. 처음에 매출이 바로 1억이 난 게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천천히 늘어났던 건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사업을 하면서. 근데 사실 작년에는 크게 뭐 사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랬던 건 없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반품 때 처음으로 반품 당했을 때 고객님이랑 한 1시간 20분 정도 통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조금 힘들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작년에는 뭐 매출도 잘 늘었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막 별게 없었는데, 올해부터가 좀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봉쇄도 있었고. 네, 1월에는 이제 CJ 대한통운 파업이 있었고, 2월에는 춘절, 3월에는 봉쇄, 4월에도 봉쇄, 그리고 5월에는 화물 연대 파업으로 또 통관 10몇일씩 밀리고 그랬어가지고, 뭐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봉쇄 때가 저는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그때는 뭐 어디다가 하소할 수도 없는 게 나한테만 있는 피해가 아니라 네, 모든 셀러가 다 그러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 알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고객한테. 맞아요. 그때 진짜 배송이 하나도 못 가니까 한 물건이 한 2,000개 정도가 묶였었거든요. 결제는 다 했는데 이제 정산 받아야 될 돈은 이제 1억을 넘어가고 있고, 못 받고 그러니까. 네, 못 받으니까 통장 잔고가 없어지고. 그러면 최근까지 진짜 힘들었겠다. 그쵸? 네, 다 5월 말부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구매대행도 중국 구매대행이지만 재고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쪽에 좀 더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너무 수순이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중국 구매 대행하다가 병수로 가거나 중국 구매 대행하다가 다른 나라인 일본이나 미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중국이 조금 요즘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더 계속 이슈가 생길 거예요. 다시 코로나 환자 늘고 있는데 좀 사실 심히 좀 걱정돼요 지금 또. 또 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25살이면은 주변에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고, 네. 그쵸?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간접적인 이야기가 전부일 텐데, 네. 그러면 파워 등급님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구매 대행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 당시 유튜브들은 누구나 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저도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한 1년 6개월 사업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나는 당연히 잘못된 말이고요. 저도 이제 재작년 동영상들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레드오션 된다, 이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일단 이 일의 문제점도 사실 많잖아요. 구매 대행의 뭐 한계나 문제점.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실상으로는 사실 뭐 혼자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낮으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직원들도 다 채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쵸. 아, 뭐 제가 엄청 자세히 찾아봤으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많이 못 알아보고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또 반했던 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막 어디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논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노트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근데 실상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말도 없이 일해야 되는 일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잘된 사람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일을 되게 쉽게 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진짜 힘든 부분을 이야기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건 디폴트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솔직히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전교 1등은 한 명이야. 서울대 가는 사람들도 몇 명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쵸. 근데요, 노력해도 안 돼요. 거기에 진짜 더 노력하거나 운도 좋아야 되고 시기도 잘 타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복합적인 게 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강의를 들으면은 마법처럼 다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이렇게 비싼 강의를 들으니까 당연히 다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각고의 노력은 본인 몫이란 말이죠. 네. 예,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거, 뭐 떠먹여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적응되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걸음마를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걷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막 처음부터 이제 걷는 거를 막 계속 옆에서 막
도와주고 알도 막 혼자 깨야 되는데 누가 깨주고 이러잖아요. 더 큰 위험이 오거나 더 새로운 레벨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때는 그때 또 도움이 없으면 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팩트인데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예전 너무 옛날이라서.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10년 넘게 살아남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때 누구보다도 더 쉽게 더 이 로직을 빨리 파악하고 어떤 정도의 공수를 들이면 되겠다라는 게 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25살짜리 친구가 솔직히 네. 얼마나 노력했겠어. 전 그게 보이거든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면만 보지 말고 이면도 좀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못해. 근데 이제 이 노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건데 네. 자기 스스로 그냥 이만큼 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본인이 스스로. 예,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제가 맨날 쓰는 말 중에 그해 겨울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지만 눈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다. 아, 제가 진짜 정말로 열심히 했고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새벽 3시에 자갖고 3시인가 4시에 자갖고 8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네. 짜장면 다 불어 터져갖고 2시간 후에 짜장면 먹고 다시 또 앉아. 짜장면 10분 만에 먹고 그러면서 그거를 4, 5개월을 하면서 내공이 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과정은 누구한테나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단순히 강의 듣고 단순히 뭐 컨설팅 하게 되고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네요. 네, 그냥 누군가의 굉장한 그 무용담을 듣고 네. 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실행을 안 하면 실행만 하면 안 돼. 여기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한 다음에도 안 돼. 거기에 또 본인만의 진짜 깨어 나오는 인사이트가 본인만의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고 사람 복도 있어야 돼. 아, 직원 채용. 제휴업체라든가 아. 뭐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게 정말 복합적으로 다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지. 대표님은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는 소싱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소싱은 일단 제가 한 70% 정도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카테고리 기준으로 네이버 카테고리가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없는 카테고리, 예를 들어 식품이나 뭐 의료기기 법 위반되는 거, 아니면 어린이 제품들 이런 거 빼고 본인이 이제 판매 데이터로 경험했던 이런 제품은 안 파는 게 좋겠다. 뭐 CS 좀 복잡한 것들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카테고리 일단 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랩에 탑 500 키워드 있잖아요. 그 키워드 카테고리별로 엑셀 하나씩 다 뽑아요. 그럼 한 많으면 1,000개, 뭐 2,000개 이렇게까지도 엑셀이 나오는데 또 그 엑셀을 그냥 다 합쳐버려요. 그럼 이제 키워드가 몇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개까지도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중복셀을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필터를 걸어가지고 뭐 상품 수나 아니면 뭐 경쟁 강도 아니면 뭐 검색 수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로 필터를 뽑은 다음에 그걸 하나씩 다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봐요. 왜냐면은 그 경쟁 강도가 좋다고 꼭 황금 키워드인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안 살 직접-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덜 올려놓은 거고. 맞아요. 그냥 정보성으로 검색만 되는 네. 키워드도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그 직접 검색을 해서 뭐 얼마나 팔리나 이런 것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1페이지 안에서 상품이 이제 광고가 있으면 46개의 상품이 나오고 광고가 없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40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상품으로 노출되는 게 몇 개인지 확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한 40개 중에 해외 상품이 한 35개 넘게 있고 막 키워드 검색 수가 1000이 넘고 막 6개월 동안 그 키워드 안에서 판매량이 막 2, 3천 넘는다. 그럼 저는 엄청 황금 키워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판매하면 잘 팔리더라고요. 병수 말하는 거지. 아니 구대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좀 병수도 새로운 비슷하고. 접근이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배웠지만은 그 줄기는 같지만 네. 이게 뭔가 뻗어나가는 거는 네. 가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음. 본인만의 좀 네. 생각을 네, 그런 노하우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방금 전 거는 구매 대행이었고 병행 수입은 소싱 어떻게 하세요? 저 일단 구매 대행에서 잘 팔렸던 것도 병수로 들고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냥 키워드를 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검색하다가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보면
뭔가 보이잖아요. 뭔가 이런 구닥다리 제품을 이렇게 잘 판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다 해외 상품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국내에 출시해보면 잘 될 것 같다. 구매 대행 소싱을 하면서 병수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것만 하면 조금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은 엄한 상품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는 지금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순간을 포착하는 거지. 내가 상품이 들어오는데 2달 가까이 걸리잖아요. 뭐 네. 로고도 받고 뭐도 하느냐고. 네. 그리고 뭐 입점까지 하고 하는데 한 약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2달 뒤에도 이게 잘 나갈지를 한번 봐야 되고, 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급속도로 뜬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건지 없다가 생긴 키워드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셀러 경험상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상품이 앞으로도 계속 팔릴지 안 팔릴지는 그동안 판매된 경험으로 촉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신봉은 약 40%, 직관이 60%거든요. 저는. 직관이 이제 미래.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몸속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음. 직관. 이거 네.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게 저는 좀 더 크거든요. 데이터를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매 대행은 지금 바로 올릴 수 있고 지금 바로 구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팔 수 있고 재고 부담도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병행 수입은 재고 부담도 있고 그리고 하나 들어왔으면 인증도 받고 뭐도 하니까 네. 고정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다시 회수가 안 되니까 네. 오랫동안 팔아야 되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까지 고려를 하시면은 더 좋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키워드를 하나 발견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템 스카우트에 치면 그 검색량 뭐 3년치까지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고 아까 잠깐 뜬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일단 시즌성, 계절성 상품은 투탱님도 초보는 아직 건들 게 아니다. 네, 처음에 좀 힘들 수 네. 있으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면 내년에 또 팔아야 되는데 내년에 더 좋은 상품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계절성 상품도 아직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 관리 CS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CS는 이제 원래는 제가 하다가 6개월 전부터 이제 직원한테 전부 인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반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대표님 분들도 이제 하고 계실 텐데 한 20만 원 넘는 거 막 불량이거나 파손 나가지고 반품 당하면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막 하루에 번 돈 다 날렸다.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막 2, 3일에 벌 돈을 다 날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가지고 반품을 좀 최대한 엄청 노력해서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품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파손이 됐으면 사진을 받고 뭐 현지 판매처랑 뭐 얘기해봐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부분한벌 이렇게 좀 고인을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본인만의 이제 반품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딱 깔끔하게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주변에 몇 명 셀러들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딱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시간, 며칠, 뭐 심한 뭐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반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좀 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CS 관리에서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CS 관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CS 직원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CS에 대한 대표의 원칙이 없잖아요. 네, 반품에 대한 기준에 대한 원칙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흔들려요. 네, 직원은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원칙을 지우고 그땐 그거고 그땐 다르고 지금은 이거고 이러면은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CS는 명확하게 네, 딱 주는 게 좋아요.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CS 반품 해주기 싫어갖고 질질 끌고 전화 고객하고 2시간 하고 싸우고 감정 낭비하고 이러면요, 네, 이미 까먹은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 물건까지 또 떠안게 되잖아. 결국 져갖고 그럼 더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 타이밍이 필요하고 원칙을 딱 정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대표는 CS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고. 맞아요. 예. 저는 제일 먼저 뽑았던 직원이 CS 직원이에요. 아, 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스트레스. 예, CS. 예. 자, 사업을 하니까 이 점은 좋다 하는 장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확실한 건 아닌데 그 일단 모든 의사결정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직장 가면 이제 보통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행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일을 하니까 제가 느낌 오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좀 엄청 뿌듯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보다는. 근데 거기서 오는
분명히 외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을 거예요. 왜냐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느껴보셨죠? 네. 아, 뭔가 큰 돈을 잃거나 네. 그런 적이 딱히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행 수입은 올해 한 3, 4월부터 들어오신 거고 네. 그렇죠? 구매 대행은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전략이 궁금해요. 레드오션 진짜 솔직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좀 남들보다 좀 다르게 장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은 보통 이제 다 부업으로 시작하신 저도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상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상 전업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결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에 시간을 쏟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전까지 뭐 업무에만 매진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에 있었고 그래도 무엇보다 일단 매출 어느 정도 오르신 분들은 직원 채용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직원 채용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그래서 걱정되고 미루고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직원 4명도 다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대학생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을 뽑는데 어려움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던 것도 남들보다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았다. 남들보다 세팅값이 좋았네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믿고 맡길 수도 있고 내 회사처럼 이야기해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도 많이 썼죠? 아니요, 다 동갑입니다. 아 진짜요? 네, 다 25살이에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하고 계시나요?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UMF까지 총 6개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병행 수입, 말씀하세요. 병행 수입은 이제 그 아까 6개 말한 거 이외로 쿠팡이랑 SSG랑 롯데온까지 해서 총 9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플랫폼 중에서 구매 대행이 가장 잘 나오는 플랫폼과 병행 수입이 가장 잘 나오는 플랫폼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구매 대행은 일단 제가 쿠팡이 없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잘 나오고 있고요. 쿠팡 안 하고있지 일부러. 아니요, 묻지마 반품 때문에. 저 투아웃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연구 정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고. 그래도 1억이 넘어.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딩 병행 수입에서는 이제 네이버랑 쿠팡이 양대 산맥이고 나머지 한 10% 위만 타마켓 이런 느낌으로 매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플랫폼별 상품 판매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브랜딩 병행 수입부터 말하면은 쿠팡은 그냥 무조건 제트배송 이게 제트배송 플러스 광고 이게 딱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 어떻게든 시키려고? 상위 노출이랑 이제 쿠팡은 뭐 GIF가 잘 안 되는데 GIF 같은 상세 페이지 좀 고객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상위만 노출시켜 놓고 어느 정도 CPC 매기고 하면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나 브랜딩 병행 수입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알아보고 계신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거 뭐 스마트스토어 입점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뭐 홈택스에서 삽자 등록 신청하는 것도 뭐 5분 10분이면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뭐라도 상품 하나라도 올려가지고 딱 신규 주문 딱 이제 1 딱 뜨면은 기분 짜릿하잖아요. 짜릿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뭐 장부도 작성해야 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고 또 이제 신규 주문도 보셨으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될까 하고 좀 의심하고 계셨겠지만 희망도 생기셨을 거고 일단 뭐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판매를 하나라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또 이제 계속 성장하면은 돈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산을 받다 보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신가요? 근데 인터뷰 자체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대 초중반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촬영 어땠어요? 오늘 일단 너무 제가 인터뷰가 살면서 처음이라 그냥 너무 신박하고 좀 또 투트랙님 오랜만에 대화하니까 또 재밌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투트랙님 유튜브 출연하신 분들이 뭐 신사임당이나 그 전효백 대표님이나 뭐 현상문 대표님 같이 엄청 좀 대단하시고 규모 큰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유튜버들이. 네.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편하게 잘 대화한 것 같고. 아무리 그런 분들이 오셔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도 사람인데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본인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해주시면은 네. 이런 인터뷰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을 뭐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초반이신 분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엄청 되죠. 무슨 소리예요? 네,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제가 선뜻 제의를 했는데 나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제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스승님이.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 촬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파워 등급님이 또 이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젊은 사업가도 제가 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그런 게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컨텐츠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꼭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